오늘의 오분 인물 검은 히틀러 이디 아민입니다. 이디 아민은 1925년 우간다 북서부의 카크와라는 작은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부족의 족장이었고 어머니는 약초상이었는데요. 1931년 부모님이 이혼하고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이디 아민은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디 아민은 1941년 이슬람 학교에 입학하여 영어와 아랍어, 이슬람 경전인 코란 등을 배웠고 연수를 다 채우지 못하고 4년 만에 학교를 다니는 바람에 문맹인 채로 학교에서 나오게 됩니다. 학교에서 나온 이디 아민은 1946년 영국의 식민지군 군대였던 왕립 아프리카 소총연대의 보조요리사로 입대합니다. 그는 190cm의 거구에다가 권투와 럭비 선수로 활동했었을 만큼 체력이 뛰어나 주목을 받았고 1947년에는 보병으로 보직을 바꾸어 케냐의 영국 식민지군 제21보병대대에서 복무합니다. 1952년 영국 식민지군이 케냐의 독립군이었던 마우마우단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싸운 이디 아민은 1952년에 상병, 다음에는 하사로 진급하였고 1959년에는 영국 식민지군의 아프리카 출신으로는 최고 계급인 준사까지 진급하여 우간다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간다로 돌아온 이디 아민은 1961년 중위가 되어 흑인 최초의 장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케냐의 식민지군에서 배운 그대로 행동했는데요. 1962년에 케냐의 투르카나우에서 온 소도둑대를 잡겠다는 목적으로 아이와 노인이 대부분이었던 약 1000명의 투르카나족을 구타하고 고문하여 죽였으며 심지어는 산채로 묻어버리기까지 하는 잔혹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간다의 유일한 흑인 장교였던 이디 아민을 재판에 넘기게 되면 우간다의 독립에 영향이 있을까 그냥 냅두었다고 합니다. 1962년 우간다가 독립하자 그는 초고속으로 진급하여 1964년 육군 대령이 되었고 1966년에는 총리였던 밀턴 오보테를 도와 초대 대통령이었던 무테사 이사를 축출한 공을 인정받아 우간다의 육군과 공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970년 이디 아민은 몰래 군사를 모아 콩고 반란군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이 발각되어 공군 총사령관직에서 해임당하고 오보테와 갈등을 겪다가 오보테가 자신을 체포할 것이라는 낌새를 눈치채자 1971년 오보테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하러 떠난 사이 쿠데타를 일으켜 순식간에 정권을 무너뜨립니다. 그 당시는 냉전이 한참이었고 오보테의 정부는 사회주의 정권이었기 때문에 영국, 미국 등의 서방 국가들은 쌍수를 들고 반기며 바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이디 아민은 우간다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하며 오보테가 감금한 정치범들을 모두 석방해 주었고 자신은 대의를 위해 임시로 국가를 맡고 있을 뿐 선거 후 바로 물러나겠다고 말하며 국민들 역시 그에 대해 큰 지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의 말이 새빨간 거짓말이고 이것이 최악의 독재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이디 아민은 본인을 우간다 대통령 겸 육군 총사령관 겸 육공군 참모총장으로 임명하고 정부 고위직을 자신의 측근인 군인들로 꽉꽉 채워넣습니다. 또한 헌법을 무력화시키고 군사재판소를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둔 다음 자신의 정적들을 전부 군법회의로 회부하여 구금하거나 심지어는 총살하였습니다. 헌병대에는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즉결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길거리에서 헌병대에 총을 맞고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국민들에 대한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우편물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졌고 언론사 역시 소수의 친정부 언론을 제외하곤 전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전화는 도청되어 문제될 만한 내용을 이야기하면 바로 끊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여성이 짧은 치마나 바지를 입는 것을 금지하였고 결혼을 하지 않는 여성에게 결혼을 강요하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외국으로 출국하는 것도 엄격하게 통제하였고 국내에서의 이동도 자유롭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디 아민은 쿠데타를 성공시킨 뒤 퇴위될 때까지 무려 30만 명에 달하는 사람을 죽이는데요. 정말 황당하고 끔찍한 이유로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전 대통령을 지지하던 부족이었던 아콜라족과 랑고족을 수만 명 학살했고 성씨가 오로 시작하면 오보테의 지지자일 것이라면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과 거지들에게 무료 음식과 숙박을 해주겠다며 사람들을 모은 뒤 전부 트럭에 태워 나일강의 악어밥으로 던졌고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보다도 더 끔찍한 강제 수용소를 만들어 손수 죄수들을 고문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디아민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나일강의 악어떼에게 던져주는 것을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 명의 시체를 던져주는 터에 악어가 먹다 못해 남아서 강 하류에 있는 댐까지 시체가 흘러내려와 댐의 발전시설을 고장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이디아민은 국가의 경제도 파탄내는데요. 1972년 이디아민은 우간다의 아시아인, 특히 인도인들을 모조리 추방하기 시작합니다. 우간다에서 인도인들은 많은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우간다의 경제를 외국인들이 이끌고 있다는 이유로 그들을 모조리 내쫓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인들이 나간 자리를 우간다인들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었고, 우간다인들은 몰수된 기업과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간다의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버립니다. 1977년 이디아민은 우간다의 무스타피 아드리시 장군을 부통령으로 임명합니다. 아드리시는 외국인, 특히 수단인을 군대에서 내쫓기를 원했고 이디아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결국 1978년 11월 아드리시 장군을 따르던 군인들이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이디아민의 군대에 패퇴하여 탄자니아로 도망쳐버렸고, 이디아민은 우간다 군대와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그대로 탄자니아를 침공합니다. 탄자니아는 우간다에서 쫓겨난 군인들과 함께 연합하여 반격에 나섰고, 반격에 나선 지 3달 만인 1979년 4월 11일 우간다의 수도가 함락됩니다. 이디아민은 헬기를 타고 리비아로 도망갔고, 리비아에서 카다피에게, 이라크에서 사담 후세인에게 망명을 거부당한 뒤 사우디아라비아로 가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한 뒤에도 사우디아라비아의 허가 없이 현재 콩고민주공화국인 자이르로가 반군과 우간다 정권을 되찾으려고 하였으나 자이르에 도착하자마자 체포되었고, 결국 다시 사우디아라비아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다가 신부전으로 인하여 사망합니다. 이디아민은 죽기 전까지 그의 잔인한 행동들과 폭정들에 대해 전혀 사과하지 않았고, 우간다는 여전히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가 우간다의 한 몹쓸 짓과 끝까지 후회하지 않는 태도로 보았을 때 그의 최후는 너무 편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5분 인물 사전 이디아민을 알아보았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